한국의 지하철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은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할 겁니다. 성인의 60% 이상이 지하철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미국의 여론조사 사이트에서는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세계 1위로 평가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지하철은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지하철을 타본 후 한국 지하철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은 많은 외국인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정말 좋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춘 도시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하루 평균 719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인구 대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중교통 문화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작은 배려가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외국에선 특이해 보였나 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지하철 탈 때 알아야 할 4가지 규칙이 있다는데요. 한국의 지하철 좌석 중 약 30%가 노약 좌석입니다. 이들 좌석은 노인분들뿐 아니라 장애인, 영유아, 어린이, 환자 등 신체적으로 약자를 위한 좌석이죠. 지하철은 앞좌석과 뒷좌석에 4개의 노약 좌석이 있습니다. 노란색 노약 좌석 외에 분홍색 임산부 전용 좌석도 있는데요. 이 좌석을 꼭 비워놓으라고 외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걸까요? 두 번째 규칙은 배낭을 매는 것입니다. 배낭은 여행객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피가 큰 배낭을 매는 사람들에 대해 많은 불편함이 있었기도 합니다. 때때로 좁은 공간에서 커다란 배낭을 맨 사람들이 부주의한 행동은 다른 승객들의 소지품을 손상시킬 수 있고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외국은 아직 있는가 봅니다. 큰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에 두거나 내려놓고 몸을 함부로 돌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배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분위기에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하철을 타다 보면 여름에는 차가운 음료, 겨울에는 뜨거운 음료와 함께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금지 규정이 없나 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뜨거운 음료나 차가운 음식을 쏟는 것은 굉장히 문제되는 행동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몇 년 전 이런 행동이 금지됐지만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규칙은 승하차를 위한 별도의 문이 있는 버스와 달리 지하철은 사람들이 같은 문을 통해 승하차를 합니다. 이때 우리 한국인들은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탑승하는 건데요. 또한 만원 열차의 승객이 원활하게 내리도록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한 걸음 물러서기까지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리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한 명씩 기차를 타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하루를 제대로 쉬기 위해서 대부분의 승객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려를 하지 않는 한국인도 있지만 외국인이 보기에는 한국은 굉장히 배려심이 많다 하네요. 한 외국인의 글을 살펴보면 한국의 지하철은 미국보다 훨씬 좋다는데요. 이 외국인은 뉴욕의 지하철 문제에 신물이 나서 서울의 지하철을 일주일 동안 탔다 합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다 하는데요. 서울의 지하철은 가치, 청결, 신뢰성,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소에서 뉴욕시보다 훨씬 뛰어났다 합니다. 한국말을 많이 하지 않는 관광객인데도 영어가 너무 잘 돼 있고 탑승 등의 방법도 쉽고 심지어 열선 좌석까지도 마음에 들었다 합니다. 한국 지하철의 쾌적함과 사람들의 배려심이 외국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이쯤에서 해외 반응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조용히 있어야 해. 그 침묵을 깨는 순간 다른 사람들로부터 눈치를 받게 될 거야. 이런 건 남을 위한 배려이니까 꼭 지켜서 매너 있는 여행객이 되자. 이걸 교육받은 사람이며 주변 사람을 존중해주는 거라고 하죠. 한국과 내 나라 수도와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커. 한국 사람들이 부럽다. 한국에선 저게 일반적인 예절인 거야? 정말 놀랍잖아. 난 지하철 타는 게 정말 싫거든.
시끄럽고 냄새나고 최악의 경험이지. 한국 지하철은 진짜 좋다. 속삭이거나 조용히 말하면 괜찮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저런 분위기인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지. 오히려 편하게 있을 수 있어서 좋아. 친구랑 작게 떠드는 정도는 괜찮아. 전화도 볼륨이 너무 높지 않다면 괜찮고. 이거 진짜야. 내가 저번에 지하철 탔다가 잠깐 시끄럽게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때 경험했었어. 나한테 떠들지 말라고 사인을 주며 경고하더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 너무 큰 목소리가 아니라면 말이지. 오히려 더 좋아. 다른 사람 사생활에 대한 이야긴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 내 나라에선 지하철에 탄 모두가 무슨 짓이든 해도 돼. 전화 통화도 하는데 남들이 다 들릴 정도지. 난 그저 조용히 평화롭게 있고 싶은데 말이야. 난 저런 분위기가 더 좋아. 내가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 내가 친구랑 같이 탄 게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가고 싶어. 아, 제발 저런 분위기가 내 나라에도 똑같이 와줬으면 좋겠어. 여긴 지하철 탄 사람들이 다 떠들고 술 취해 있어. 나는 저런 분위기가 훨씬 좋아. 난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아침에 지하철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싫거든. 그것도 내가 출근길에 그런 소리를 다 들으며 가야겠냐고. 조용히 잠 좀 자며 갔으면 좋겠어. 저런 게 바로 완벽한 거지. 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다고. 그냥 음악이나 들으며 조용히 가고 싶어. 한국 사람들은 차보다도 지하철이 좋겠네. 맞아. 한국 지하철에선 작은 목소리도 떠드는 건 괜찮아. 전혀 문제될 거 없어. 일본에서는 내가 친구한테 작은 목소리로 뭘 좀 물었는데 앞에 있던 사람이 바로 유리창을 세게 때리면서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더라.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지하철에서 떠드는 사람을 못 보긴 했어. 한국 지하철에선 목소리를 많이 낮춰서 속삭이는 정도론 다들 잘 이야기해. 근데 정말 무언의 룰처럼 그게 지켜지긴 하지. 내 나라 지하철은 너무 시끄러워. 다들 너무 큰 목소리로 떠들거든. 나도 한국처럼 조용히 타고 다니고 싶어. 저게 참 좋은 룰인 것 같아. 여기 프랑스에서는 모두가 소리까지 지르며 떠들거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 편하게 있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내가 뭐 했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 이제부터 한국을 본받아서 모두 일하러 가는 길에 편하게 좀 가자고. 다들 침묵을 즐겨줬으면 좋겠어. 아침엔 조용한 게 좋잖아. 한국 지하철의 가장 훌륭한 점은 굉장히 조용하고 깨끗하다는 거야. 너희도 알듯이 몇몇 서양의 도시들에서 지하철을 타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들도 있잖아. 한국은 너무 달라. 아무도 돈 달라고 귀찮게 하지 않고 음악을 크게 틀거나 놀아보자 라고 소리치지도 않지. 그저 편안하고 평화롭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